네, 대원전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대한전선은 참 많이 올랐거든요. 대한전선은 좀 많이 올라갔는데 대원전선이 안 올라가냐. 같은 전선인데 왜 차별 대우하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어요. 대한전선 한번 살짝만 보고 가실까요? 대한전선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추천을 했었거든요. 네, 대한전선은 이렇게 추천을 했었어요. 6월 5일부터 추세가 나오기 전에 추천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추천을 했었거든요. 많이 올라갔죠. 지금 몇 프로 수익이냐면 37% 정도 현재 수익이 난 상태예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근데 그때도 이제 대한전선도 봤었는데 이게 이제 종목이 대한전선이 같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고 조만간에 이 종목도 상당히 좀 급등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져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일정 수준 지금 이제 대한전선으로 수급이 이제 어느 정도 집중이 되고 나서 상승폭이 이제 좀 저지되고 주가가 약간 추세가 꺾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대한전선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2의 대한전선을 찾을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원전선이 어때요?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사실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네, 더 좋은 컨텐츠하고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추세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피니시가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 날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날짜가 며칠이죠? 5월 13일이에요. 그죠? 여기 써있죠? 5월 13일.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때요? 이평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두 번째 5이평선에서는 어때요? 그냥 이탈이 됐죠. 이탈이 되고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122평선까지 그냥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역배열을 만들어 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평선과 수렴하면서 자리를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1,000원에 5,000원까지 올라갔으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얘는 이 가격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그냥 이평선에서 수렴해주면서 일정 시점에서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정배열로. 다시 역배열이 됐지만 지금 이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추세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거는 일정 가격대에서 얘네들이 뭘 하고 있어요? 물량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제가 아까 날짜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월 13일 24년 5월 13일이에요. 그죠? 1년을 돌리면 25년 5월 1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월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날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비슷한 시점에 5월 13일이 언제냐? 여기죠. 네. 이 5월 13일이잖아요. 5월 13일 기점으로 다시 정배열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매직 기간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얼마예요? 1년 됐다라는 거예요. 딱 1년 횟수로.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제가 밑줄 그었잖아요. 이 자리가 여기 가격이라고 할게요. 잘 안 보니까 2,839원이 메이저들의 현재 평균 단가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2,839원인데 지금 3,000원이잖아요. 뭐 얘네들이 150원 먹자고 물량을 1년 동안 홀딩시키면서 일정 가격대를 유지시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기술적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고점이 사실 이 자리거든요. 3,800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 라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모멘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2부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시청한 이후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S 일렉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캔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뭐 헤드앤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몇 배가 올라갔죠? 6만 원이 24만 원이 되면 4배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 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 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 속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봤는데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 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 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릴 거고요. 고점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M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 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그 당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이시죠? 여기서도 1,900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저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창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이제 대한전선이 올라간 이유가 이제 전력 인프라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과거에 이제 알리100처럼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 그린 에너지를 할 때 필요한 게 ESS거든요. ESS가 이제 저장 장치예요. 전기 저장 장치. 그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낮에만 발생하지만 풍력은 어때요? 밤에도 전기가 발생되잖아요. 근데 밤에는 전기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모아놓을 수 있는 장치가 ESS인데, 그 ESS를 설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구리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즉 전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전선 수요 관련된 이슈 때문에 대원 전선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전력망이 교체 주기가 다가오는 곳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제 뭐 50년, 건국이 이제 7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7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된 전선들이 이제 교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 교체 작업에 대한 수혜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뭐 서울 강남 같은 경우 뭐 6억 이상 대출 금지 조항이 생기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도 제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약간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인천, 부평, 부천은 중국인들이 부동산 취득한 게 70%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규제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다 한국인한테만 해당되다 보니까 한국인이 취득을 못할 때 혜택을 보고 있는 주체가 뭐냐면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뭐 규제를 하는 건 좋다. 근데 결국은 지금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한국인들이 오히려 경기도로 이탈이 되고 수도권으로 중국인들이 점점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야기 약간 빗나갔는데, 그래서 아파트도 짓다 보면 거기에 이제 전력 인프라 같은 걸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고점 기준으로 일단 목표가를 잡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한 25% 되는 3,800원. 일단 1차 목표가가 25%라는 거지 25%가 올라가고 추세가 꺾인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뭐 5,450원에 물리신 분들, 뭐 여기에 물리신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계속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꺾었다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차익 실현 나오고 올라가고 이러한 N자 파동을 그려주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점에서 제가 매수 신호 드릴 거고요. 이러한 고점에서 매도 신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주식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수 매도할 때 여러분 문자로 저 지금 이거 삽니다 팝니다 문자 넣어드리거든요. 그 문자 보시고 참고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잦은 나의 사랑 음원은 나의 힘 상은 나의 별 그리고 넌 나의 영감 난 늘